삼국지 여섯 번째 이야기. 한중왕 현덕과 관운장의 몰락. 한중왕 유비가 한중왕에 오른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오나라, 위나라, 그리고 동탁, 여포와 같은 강력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의 가장 큰 꿈은 조조와 같은 강력한 인물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맞서는 것이었고,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유비가 왕에 오를 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비록 한중을 차지했지만 그는 여전히 조조의 강력한 위협 아래에 있었다. 또한 그의 형제인 관우와 장비, 그리고 제갈량과 같은 충신들이 자신의 곁에 있었지만 언제 또 그들의 목숨이 전쟁의 희생양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유비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끝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그의 왕위 등극식 날, 그는 제갈량을 비롯한 충신들을 불러 자신의 결의를 다짐했다. 오늘날의 이 영광이 내게 주어졌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 관우와 장비, 그리고 공명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한중을 중심으로 한 그의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제갈량은 유비에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주군,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가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제갈량의 조언에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힘썼다. 유비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그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각 지방에서 충성스러운 관리들과 군사들을 모집했다. 그는 언제든 조조와 손권에 맞설 준비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유비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한중왕이 되었지만 조조와 손권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유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필요로 했다. 7군을 물속에 잠재우다. 조조와 유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유비는 제갈량의 기발한 전략을 통해 조조의 군대를 큰 위기에 빠뜨렸다. 제갈량은 조조의 군대가 고지대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한 계략을 세웠다. 그는 유비에게 주군, 조조의 군대는 지금 강 근처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이 범람하기 쉬운 지역이니 그들을 물속에 가두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유비는 처음에는 이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조조는 수십 년간 전쟁을 치러온 베테랑 전략가였고 그의 군대는 쉽게 무너질 리 없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자신감이 넘쳤다. 조조의 군대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계책을 펼칠 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량의 계획은 매우 정교했다. 그는 조조의 군대를 유인하기 위해 먼저 작은 전투를 벌였다. 유비의 군대는 일부러 패배하는 척하며 후퇴했고 조조의 군대는 이를 추격하며 강가 근처로 이동했다. 이때가 제갈량의 계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장비와 황충에게 강가에 있는 조조의 군대를 기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조조의 군대를 공격하며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켰고 이 틈을 타서 제갈량은 강물을 터뜨려 조조의 군대를 물속에 가두었다. 조조의 병사들은 예상치 못한 물의 범람에 놀라 허둥대며 물속에서 발버둥쳤다. 그들의 함성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빠르게 몰락했다. 이 전투에서 조조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그의 군대는 패배했다. 조조는 이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다. 유비와 제갈량의 지략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유비의 군대는 이 승리를 통해 사기를 얻었다. 형주 함락. 그러나 유비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유비는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손권의 계략에 의해 결국 함락되고 말았다. 형주를 수비하고 있던 관우는 손권의 군대와 맞서 싸우며 마지막까지 항전했다. 관우의 군대는 적에게 밀리지 않으려 했지만 손권의 군대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손권의 장수들이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형주를 공격했다. 관우는 오랫동안 형주를 지켜왔기에 그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왔고 이곳을 지켜야만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적의 병력은 너무나 강력했다. 관우는 끊임없이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결국 형주는 손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관우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맥성으로 도주했다. 그가 느끼는 패배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형주를 잃은 것은 유비의 세력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고 이는 후에 유비가 손권과의 관계를 다시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맥성으로 달아나는 관우. 형주를 잃은 후 관우는 맥성으로 후퇴하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믿고 따랐던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그들의 목숨을 모두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관우는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손권의 계략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느꼈다. 그는 도망치는 동안 부하들에게 내가 형주를 지켜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그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 자신에게조차 큰 위로가 되지 않았다. 관우는 마음속 깊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맥성으로 향했다. 손권의 군대는 관우를 추격했고 관우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도망쳤다. 맥성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결전을 치를 준비를 했지만 결국 적의 손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손권은 관우의 목숨을 빼앗는 결정을 내렸고 관우는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관훈장의 넋. 관우의 죽음은 유비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안겼다. 유비는 오랜 시간 관우와 함께 싸우며 그를 형제로 여겼고 그의 죽음은 곧 자신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다. 유비는 관우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무릎을 꿇었다. 관우야,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느냐?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유비는 관우를 위한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그를 기렸다. 관우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도 관우를 볼 면목이 없을 것이오. 그는 관우의 영혼을 위로하며 맹세했다. 조조의 죽음. 조조는 오랫동안 중국 대륙의 강자로 군림해왔고 그의 명성은 적들도 인정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모든 권력자는 언젠가 끝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조조 역시 오랜 세월의 전쟁과 정치적 긴장 속에서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조조는 병상에 누워 제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비와 그의 아들들 중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조비는 강력한 야심가였고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으나 조조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 벌어질 권력 다툼이 제국을 혼란에 빠뜨릴까 두려워했다. 조조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왕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 조비에게 제국을 맡기겠소. 하지만 그가 나의 유지를 잊지 않도록 항상 감시해야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로서의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활력이 없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조조가 사라지자 그의 제국은 조비에게 넘겨졌고 많은 이들은 조비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력한 통치를 펼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이 찾아올 것인지 두려움에 떨었다. 조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균형이 바뀌는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위왕에 오른 조비. 조비는 아버지 조조의 죽음 이후 명실상부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위왕의 자리에 오르며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비는 아버지처럼 천하를 장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비는 조조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과 정책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지방에 강력한 통치자를 배치하여 혼란을 방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아버지의 카리스마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였고 내부의 불안정은 여전했다. 특히 유비와 손권이라는 강력한 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들은 언제든 조비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조비는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그들과의 전쟁을 이어가야 했고
그는 천하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끝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동시에 그를 넘어서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조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그는 조조처럼 강력한 군사적 재능을 보이지 못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제국 내외에서 비난을 받았다. 조비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자주 고민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한나라의 대통을 잇다. 한나라의 명맥은 유비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한나라의 적통으로 여기며 조조와 같은 야심가들이 황실을 찬탈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꼈다. 유비는 조비가 위왕에 오른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모아 한나라의 대통을 이어받기 위해 출정할 것을 선언했다. 유비는 자신의 충신들과 함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며 한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나라의 회복과 자신이 진정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목표만이 가득 차 있었다. 유비는 나는 한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결전을 다짐했다. 그러나 유비의 군사들은 조조와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지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자신의 결의를 다짐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유비의 열정적인 연설은 그의 군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유비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해를 당한 장비. 유비의 충신들 중 하나인 장비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비는 오랜 시간 유비와 함께 싸워온 충신으로 그의 충성심과 전투 능력은 유비에게 큰 자산이었다. 그러나 장비는 과도한 술과 분노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장비는 유비의 출정에 앞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며 그들을 다스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폭력과 엄격함은 부하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그들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장비는 잠든 사이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그의 죽음은 유비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유비는 장비의 죽음을 듣고 장비, 내가 어찌 나를 두고 먼저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외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한 번 소중한 형제를 잃었고 이로 인해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다. 장비의 죽음은 유비에게 있어 매우 큰 상실이었으며 그의 세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오나라 정벌.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죽음 이후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손권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오나라를 정벌하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손권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유비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고 그 복수는 오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만 풀릴 수 있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나는 죽어서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제갈량은 그의 완고한 결단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유비는 오나라로 출정했다. 전쟁은 치열했다. 유비의 군대는 손권의 군대와 수많은 전투를 벌였고 양측의 피해는 막대했다. 그러나 유비의 무리한 전쟁은 점차 그의 군대를 지치게 했고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들마저 지쳐갔다. 결국 유비는 손권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패배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비, 원수를 갚다. 유비는 전쟁의 중압감 속에서도 끝까지 손권을 향한 복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며 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손권은 유비보다 한 발 앞서서 그의 전략을 무너뜨렸다. 유비는 결국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전투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원대한 꿈은 점차 무너져 내렸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팔진도. 유비의 마지막 희망은 제갈량이 펼친 팔진도의 계책이었다. 제갈량은 유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팔진도를 사용했다. 팔진도는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복잡한 진법으로 제갈량의 지혜를 상징하는 전략 중 하나였다. 팔진도를 통해 제갈량은 한 번 더 손권의 군대를 몰아붙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세를 뒤집지 못했다. 유비는 결국 병사들의 사기를 잃었고 오랜 싸움 끝에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팔진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유비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나는 진정으로 형제들의 원수를 갚지 못했구나 라며 깊은 한탄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비극으로 물들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세상을 떠났다.